혹시 사기당하나? 막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냐면 나에게. 내 자신이 저에게 속고 있는 제 자신을 조금 발견하고요. 사실 이제 모닝스쿨에 이제 어떤 그 섭외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저는 언제든지 항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근데 요번에는 내가 나눠드릴 게 있을까? 나 정말 탈탈 털었는데 나 이제 내가 더 이상 드릴 게 있을까? 막 이런 되게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 저도 굉장히 또 소극적인 편이라 또 안 믿으시겠지만 소극적인 편이라 어떡하지? 나 진짜 잘하는 게 없는데 뭘 드려야 되지라고 했는데 못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걸 나눠드리면 되겠구나. 내가 뭐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그럼 어떤 실수 노트 같은 거를 한번 끄적여 볼까라는 생각에 사장님들과 한번 공감을 하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뭐냐면요. 착각의 늪이에요. 어,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던 이런 착각의 늪에 빠졌던 저를 한번 사장님들과 충분히 한번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 기대되냐고 물어보려는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고 맞아 맞아. 그랬구나. 다행이다. 나는 저러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봐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나 이렇게 안 할게요. 라는 어떤 저의 선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사장님들은 다 아셨을 텐데 나만 몰랐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다행이다. 나는 안 그랬는데 한민 사장님은 저랬구나. 뭐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스폰서 사장님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1대 스폰서 사장님은 신선의 사장님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 사진 보고 진짜 욕할 뻔해. 처음에 욕할 뻔했어요. 미모가 미쳤다. 미친 미모라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최근에 또 부스트로 여기도 이렇게 또 차올랐어. 또 뭘 또 더 이뻐져. 그래서 볼 때마다 부대끼는 우리 신선의 사장님이시고요. 짜잔. 네, 저희 그룹 리더 사장님은 이렇게 진짜 원더우먼 같은 김영미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길게요. 저는 오늘 진짜 마이스토리를 충분히 나눌 거고요. 그 마이스토리를 통한 저의 어떤 그런 것도 충분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이렇게 색조 브랜드 매니저로 있다가 또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는 기초 브랜드에 또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스킨을 만난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검정색 옷 입고 있는 가디건 입고 있는 거에 지금 이 빛나는 골드 배지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저게 뭐였더라? 서비스 아니다. 어, 에이스 매니저 배지예요. 에이스 매니저 배지에 그 백화점에서 달아준 매니저 배지에 에이스 매니저 명찰이거든요. 원래 브랜드 명찰을 차고 있는데 이렇게 백화점에서 제작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제가 이때 맡았던 게 뭐냐면 그 층 회장 그리고 우수 매니저, 에이스 매니저, 그리고 서비스 리더, 이런 거를 맡았어요. 온갖 견장들은 다다다다닥 붙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원해서 했던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조회도 서비스 교육을 제가 시켰어요. 완전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구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백화점에서 제 월급 주지 않거든요. 근데 요 배지 하나 달고 이렇게 달니까 세상에 제가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기업들 사람 부릴 줄 아네.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거 있지 않으세요? 당번 배지는 없었지만 이런 거 차고 있으면 걔네 지나가다가 쓰레기 못 보잖아요. 줍게 되고 칠판에 뭐 묻으면 지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런 거 하나 달아줬다고 세상에 월급을 더 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음,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사실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지내오고는 있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백화점 1층에는 거의 화장품이 있죠. 화장품 한번 쓱 둘러보면요. 정말 저도 이때가 30살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있어요. 30살이 매니저일 정도면 그 밑에 직원 더 어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옷을 사러 엄마 옷 매장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령대가 어때요? 진짜 엄마 연령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장품은 내가 엄마 연령대까지 일할 수는 없어. 정년이 다른 데보다 되게 빨랐겠죠, 당연히. 안 그만둬도 돼요. 근데 못 버텨요. 못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지금은 사실은 여자로서 월급도 괜찮았고 화장품도 사지 않아도 돼요. 다 나와요.
음, 다 나오고 좀 정말 괜찮은 복지 속에서 다니고는 있었지만 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백화점에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서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도 몸이 못 버티거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야, 나는 그만둬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내 걸 해야 되겠다.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버틸 때까지 일단 버티자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된다면 내가 한 40세 50세 돼서 다른 새로운 일을 찾겠다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젊을 때 빨리 뭔가를 다른 걸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야지 라고 막연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럼 뭘 해야 되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정말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전에 옆 브랜드 매니저였던 신선의 사장님 우연히 제가 짜잔 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선의 사장님과 저하고는 밥 한 번도 안 먹어본 사이였어요. 그냥 몇 번 대화를 나눠보고 말았던 사이. 그래서 진짜 친하지도 않았고요. 연락도 안 했어요. 연락처가 있었나 막 찾아봐야 되는 그런 사이. 그리고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자, 뉴스킨 전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STP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없어요, 사실은. 카운셀링을 받아도 관계를 먼저 쌓으라고 하죠, 그죠? 바로 뉴스킨 얘기에 이런 스폰서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바로 STP를 했냐? 그건 아니고 너무 오랜만이다라고 하고 만나는 약속을 잡았죠. 그리고 정말 다시 약속을 한 친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녀가 저를 봤을 때 입장이죠. 나 한민이랑 별로 안 친한데, 나 한민이랑 연락도 안 했던 사이인데, 나 한민이랑 우연히 만났는데, 이거는 정확히 신선의 사장님 입장이죠. 제 입장은 뭐였냐면요. 저는 찾고 있었잖아요. 나 뭐 해야 되지? 나 뭐 해야 되지? 나 백화점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뭐 해야 되지?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 신선의 사장님이랑 그렇게 아니 친하진 않았지만 몇 번의 대화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몇 번의 대화를 나눴을 때 민희야 나 뭐 하지? 난 여기 있기 싫어. 미국 영어 공부해서 미국 가서 뭐라도 할까? 뭐 이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을 때. 이 친구는 자기 개발 위해서 되게 힘쓰는 친구네. 영어 공부도 하려고 하네. 이 친구 미국 갈 생각도 안 해. 난 무서워 죽겠네.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무서워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발전적인 친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그만뒀다고 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저는 뭐가 궁금했을까요? 그렇게 자기 걸 찾고 그렇게 애쓰는 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신선의 사장님이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메이를 들고 왔어도 저는 알아봤을 것 같고요. 시크릿을 가져와서도 저는 알아봤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계속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근데 적어도 제가 그 사람을 통해 바라본 도구는 무조건 받아들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구를 들고 가는 나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또 제가 점검을 해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선의 사장님은 저한테 이제 데몬 약속을 잡았겠죠. 데몬 한번 받아봐. 라고 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신선의 사장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두 개의 명함을 줬어요. 하나는 프리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리랜서 명함이었고요. 또 하나는 뉴스킨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신선의 사장님 말고 다른 친구를 통해서 갈바닉이라는 거 알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연결을 안 해줘서 못 사고 그냥 끝나버린 제품이 저한테는 갈바닉이었는데 그게 뉴스킨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뉴스킨 명함을 주네? 전 그게 갈바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명함을 받자마자 내가 그때 갈바닉 살려고 그랬는데 못 산 게 내가 너한테 살려고 못 샀나 보다. 그때 나 갈바닉 당장 살게. 갈바닉 나 빨리 주문해줘. 라고 했었을 때 이제 명언 있죠? 명언이 아니라 유명한 미니야 내가 갈바닉 팔러 온 것 같아? 나 너한테 사업하자고 왔어. 그때 딱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반찬들을 싹 가르고 뭔데? 나도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뭔데 나 좀 알려줘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거 얘기 안 해주거든. 근데 너가 찾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보상을 풀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일단 내가 알아봐야겠어. 알겠어. 그렇게 해서 데몬을 받으러 가기로 했죠. 근데 기대감은 제로. 왜냐면 제가 백화점 화장품 브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은 다 백화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에 갔는데요. 제가 데몬을 한번 받고
좋은 건 다 백화점에 있다라는 생각 완전히 깨졌고요. 명품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딴 거 없어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으면 명품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완전히 무너졌고, 화장품으로 피부를 개선할 수 없다. 상담할 때도 개선할 수 없다고 하고 상담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따로 바뀌게 되면서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180도 처음 썼을 때 이때 저 화장품 브랜드에 있었는데 저 왼쪽 얼굴을 출근할 수 있었을까요? 저 3일 동안 출근 못했어요. 근데 좀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여기 막 고름이 떨어지고 너무 아팠거든요. 3일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화상 입은 것처럼 화끈화끈하고 너무 아팠어요. 지금 얼굴이랑 목이랑 색깔이 완전 다른 거 보이시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도 참았죠.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정확히 이건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얼굴. 제가 잡티도 굉장히 심했고 모공도 엄청 넓었었는데 그런 모공이 다 꼬매진 것처럼 정말 삶은 계란 깐 것처럼 피부가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서 이런 거 없는데, 백화점에 이런 거 없는데 완전히 뚜껑이 날아갔죠. 그래서 데몬 받은 날 저는 사업 결정을 아예 그냥 해버렸어요. 나 할래. 이거 어떻게 사람이 제가 이 마이스터를 할 때마다 굉장히 가벼워 보여서 제가 웃음이 나는데 너무 저는 흥분이 됐거든요. 왜냐면 아니까 이런 화장품 없는 거 아니까. 그리고 나서 유광진 사장님의 비오의 원을 듣고 그거 나 보여줬던 거 차트 좀 줘봐봐. 바로 아이패드를 구매한 다음에 혼자 다 데몬을 하러 다녔어요. 네. 잘했을까요? 다 망치고 다녔어요. 정말 잘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때 데몬을 배우고 제가 익힐 수 있었던 그 시간이 그 실수했던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 보세요. 신선의 사장님은 그렇게 처음 만났던 저를 어떻게 사업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왜? 실력이 뛰어나서? STP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아니면 처음부터 넌 나랑 무조건 사업을 해야 돼. 뭐 이렇게 마음 먹고 나와서? 그게 아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녀의 골든 명단에 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명단을 쓸 때 주춤주춤할 때 미니야 너도 여기 앉아있잖아. 미니야 너랑 나랑 안 친했는데 너도 여기 내 앞에 앉아있잖아. 너를 생각하면 못 쓸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줬거든요. 신달의 사장님도 골든 명단에 항상 저랑 연락은 안 했지만 한민이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이게 웬일이야. 바로 약속을 잡고 무조건 사업을 전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내 생각을 싹 버리고 일단 진짜 적을 수 있는 내 명단에 적으면 우연히도 만나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원종 사장님 미니 세탁소도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아이고 잠시만요. 그래서 신선의 사장님은 어떤 실력보다 저한테 와서 이제 비전으로 무장을 하기 시작했죠. 실력이 아니라 비전으로 무장하고 또 확신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요. 이 사업 제대로 알기만 하면 다 하겠네. 그리고 이 사업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다 성공하겠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일단 알면 다 할 텐데. 알면 다 할 텐데. 그래서 내가 뭔가 설명하려고 하고 어떤 실력을 키우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알려주는 거에 집중한 거죠. 알려주고 싶어. 이거 진짜 꼭 알아봐야 돼. 그리고 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서 배우기만 하면 진짜 이 사람 나보다 더 잘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면 나보다 훨씬 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도 다 내가 아니라 나는 빠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 시스템과 만난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확신을 갖고 난 성공할 거잖아요. 나 뉴스킨 잠깐 월급 벌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성공할 걸로 오면 미래의 지금 내 모습 말고 내가 성공해 있을 내가 찍어놓은 내 모습으로 그 확신으로 그 사람한테 전달하면 사실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또 제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신태라 사장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해서 이건 알아봐야 돼. 이것만 얘기했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체계적으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정확한 근거 제시를 했어요. 제가 데모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화장품 끝내주는 걸 알았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저한테 시장성을 풀었는데 제가 또 신선해 사장, 나 신선해. 네. 미니야,
지금 커피 시장이 몇 조인 줄 알아? 너 커피 많이 마시지? 많이 마시지. 커피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시장이 2조야. 치킨 시장은 몇 조인 줄 알아? 그때 당시 이거보단 지금 많아요. 그때 당시 3조야. 근데 다이어트 시장 몇 조인 줄 알아? 8조. 저한테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거기에 다이어트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 별로 없었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아직 1인자가 없어. 이건 대박이야. 그러면서 10월 달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 하면서 저한테 TR라인T를 끝내주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책자 하나를 갖고 와서 이런 게 나와고 저한테 그냥 내밀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그걸 봤죠. 일단 시장성 들었죠. 저 다이어트 관심 많았거든요. 근데 그녀는 빼빼 마른 몸으로 저한테 왔으니 근데 이거 언제 나온다고? 못 살 수도 있어. 어머 깍쟁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 이거 1등으로 주문해주면 안 돼? 나 이거 무조건 예약해줘.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저는 쫄라서 제품도 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선의 사장님도 사람 부릴 줄 알아. 그죠? 사람 홀릴 줄 알아 그녀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무언가를 전달을 했었을 때 그냥 마냥 좋아하고 막 흥분을 했는데 이런 근거 제시가 빠져있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뭘 들은 거지?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로 내가 정말 몸에 홀렸었나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시장성이라든지 어떤 트렌드를 통한 책을 통해서 이런 근거 제시를 해놓으면요. 일단 나는 잘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품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될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그 사람한테는 일단 적어도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거를 받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뉴스킨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나 할래. 그냥 바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빨리 내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무런 기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더니 메이크업이랑 네일 아트더라고요. 제가 네일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네일샵을 차리려고 정말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그냥 거기 오피스텔에 제가 예약만 해서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계약만 해서 제품도 다 사놨고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여기에 뉴스킨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홍보하면 그래도 쉽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제품이면 다 쓰겠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나 샵 차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신사래 사장님한테. 근데 신사래 사장님은 약간 당황하는 눈빛은 보였지만 그래. 해봐.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한테 이제 독서 미팅이라는 자리를 안내를 해줬어요. 그때 처음 본 독서 미팅 자리에 그 책이 뭐였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예요. 하나 너무 어려웠어요. 전 책을 또 안 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리더라는 말이 저에게 들어왔고 어떤 영향력을 심어줘야 되는 게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 미팅 때 발표를 하는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샵을 하면서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뉴스킨이라는 일이 그냥 화장품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여기서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가르쳐야 되고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저 샵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샵을 완전히 접고 그때부터 사무실에 나와서 아침 미팅, 모닝스쿨부터 그냥 다 참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설득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아예 책으로 인식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 내 입으로 나가면 기분 나쁜데 책으로 들으면 이게 또 확 와닿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너 그 일 하지 마. 이건 내가 선택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센터 앞으로 집을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 독서 미팅을 한 날, 그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임신을 해서 이제 출산 앞두고 그래도 시스템을 열심히 이제 나는 배워야지 하고 이제 시스템에 1년 그 10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막상 낳았는데 아이 낳자마자 바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이 고물고물한 이 핏덩이를.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더 키우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센터 앞으로 이사는 했어요. 거기서 출산을 했으니까. 근데 신설의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9월 말에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반 뒤에 저한테 아직 몸도 안 풀린 저에게
11월 랠리에 누구 오는지 알아? 오라는 건 아니야. 이거 출산 이거 해야 되니까. 산후조리 해야 되니까 오라는 건 아닌데 누가 오는지 알아? 누가 오는데? 김미경 강사가 와. 근데 오라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유축기를 들고 랠리를 참석을 합니다. 그 11월 1박 2일 랠리를. 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건 당장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딱 100일이 됐었을 때, 이 100일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요조금 상태였거든요. 앉지를 못하니까. 너무 예쁘죠? 이 아이를 아예 그냥 엄마가 좀 봐줘가 아니라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저는 주말에만 데리고 오고. 아예 보내고 그때부터 모닝스쿨부터 네, 올인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가 있어? 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왠지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만약에 백화점에 있었어도요. 아이는 맡겨야겠어요. 사실은 저한테는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데 자꾸 옆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상하게 저희 세연이도 백화점 다니는데 아이 맡겼을 때는 맡겨야지라고 하는데 저 뉴스킨 하면서 아이 맡기면 뉴스킨 하면 아이도 맡겨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 바꿔주느라고 또 이렇게 막 열변을 막 토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시스템에 이제 올인을 하면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정말 올인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는데요. 제가 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착각들과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뀌게 됐는지를 사장님들과 충분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센터로 앞으로 이사 오고 뭐 어차피 이사할 때 됐으니까 센터 앞으로 이사 오는 건 어쩌면 저 편하자고 이사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아예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대가지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대가지불이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저한테 쉬운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이에게 주어질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대가지불을 쉽게 출발했으면서 내 대상자는 이런 것들을 공유했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대가집이 너무 어려운 거죠. 저는 제 마이스토리에 그런 걸 쏙 빼고 이 사람은 그냥 비전만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뭐냐면 마이스토리는 나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마이스토리는 나를 통해서 당신을 투영하고 또 내 얘기를 듣고 당신의 대상자도 생각하고 이런 스토리들을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만 해당되는 이야기. 왜? 나 부정이 없었으니까. 나 바로 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하는 너는 부정이 있지. 너는 다를 거야. 나는 일단 난 특이한 케이스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이스토리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런 걸 싹 제하고 계속 도구만, 제품만 이런 것만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신도 나와 같은 걸 본다면 나와 같은 선택을 할 텐데 내가 본 걸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제가 리크루팅 된 과정을 하나하나 한번 보면요. 일단 현실 점검이 됐어요. 이거 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빨리 내일을 해야 되겠다. 백화점은 내가 오래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현실 점검이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실력으로 저한테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 나에게 주었던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알아보려고 마음도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끝내준 제품력을 봤죠. 그리고 비전 제시를 저에게 받았죠. 어떻게 받았냐면 이런 건 잘 팔리겠다. 다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거 내가 쓰고 싶다가 아니라 관점 자체를 와 진짜 팔아도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이건 다 줘야겠네. 이런 관점으로 제품력까지 보게 됐죠. 거기에 맞게 비전 제시를 제가 들으니까 이건 나 아니어도 되겠네. 이거 나 아니어도 누가 해도 될 일이겠네. 이런 마음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뉴스킨 해야겠다는 쉽게 결정할 수 있었죠. 근데 이런 비전과 내 삶과 연결이 되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주고 싶다. 이 사람 돕고 싶다. 이거 꼭 알아야겠네. 이 사업 다 알려줘야 되겠네. 내가 제품 얘기하고 내가 이 사업 알려주는 게 이 사람 도와주는 일이네. 이런 마음으로 들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사명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땠냐면 내가 뉴스킨 해야겠다. 근데 거기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리더를 결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뉴스킨을 해야 되는 것과 리더를 결단하는 건 정말 다른 얘기고 다른 걸 결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가 지불이 쉬워진 거죠. 근데 저는 대상자한테 이런 거를 아무것도 놓친 채로 뭘 전달하고 있냐면 굳이 내가 찝어서 현실 점검을 그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책을 통해서 들었으면서 내 입으로 들으면 기분 나쁜데 당연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야,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아, 근데 지금 앞으로 없어질 직업 이러면서 잘 얘기는 했겠지만 그 친구한테는 제가 하는 얘기가 뭘로 들었을까? 재수없지 않았을까요? 그쵸? 어떻게 보면 아 너나 잘 살아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굳이 그거 찝어서 얘기를 해서. 자, 그리고 어떤 영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보여줬던 여태까지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뉴스킨을 호기심을 줄 수 있고 이런 모습을 키워야 되는데 내 생각엔 아까 이것도 어쩌면 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친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했고 오랜만에 만난 이런 생각 때문에 명단부터 잘려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부터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제품은요. 제품과 비전 제시를 동시에 해요. 마치 제품이 다 해줄 것처럼. 이 제품 나와서 네가 먼저 쓰면 끝날 것처럼.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확장이 될 것처럼 보상을 풀고 다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상 와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어려운 뉴스킨이지 않겠어요? 그쵸? 내 삶과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와, 이거 나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야 그게 성공인 것처럼 제가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떤 성과, 작은 성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작으니까 어때요? 하나하나 대가 지불 하나하나가 너무 힘든 뉴스킨으로 저는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다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제가 너무너무 실수했던 알면서도 저지른 저의 어떤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뉴스킨이 주는 어떤 이 가치와 이런 것들을 성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와 나 이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 이러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내 가족들한테 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로 하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됐던 거죠. 제가 못 해줬던 거죠. 근데 저 혼자 그 명단은 아니라고 혼자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제가 했었던 착각. 그래서 굳이 찝어서 현실 점검할 때도 굳이 찝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도 줄쳐놓은 데는 진짜 제가 좋았던 데는 정말 공유하고 싶었던 건 사진 항상 찍어놓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부의 추월 차선인데 뭐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 이거잖아요. 직업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투잡으로도 가능해. 병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지금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앞으로 준비할 뭔가를 또 우리는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도구를 제시하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확신을 키우고 이런 책을 그럼 나랑 책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지 말고. 자,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저희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 안타깝잖아요. 그죠? 저는 오히려 띵가띵가 노는 사람보다 진짜 열심히 하는 안 될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는 근데 그 사람들도 착각한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 나 열심히 사는 사람, 나 뭔가 배우는 사람. 근데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열심히 하더라도 그건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당신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아무나 만나지 말래요. 그리고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말해주거든요. 만약에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 미니가 이런 얘기 많이 해주는데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걸 떠오르게끔 해주시고 최근에는 초회칙 책 다 읽어보셨나요? 초회칙 제가 진짜 독서 미팅 아니면 읽지도 않았을 책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현실 점검이 너무나 됐었던 저한테 개인적으로 좋았던 책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 이 노란색으로 쳐놨잖아요. 건강 예전에는 뭐 주택 뭐 이런 건물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현금 예금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런 유형 자산보다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자산이래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대요. 건강 동료애 그래서 지금보다 오래 일하기 위한 축적해내야 될 거는 사실은 돈이 아니라 어떤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나의 능력, 활력 이런 것들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 자산의 큰 줄기 하나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이 여기에서 최고래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 자산에 해당된다는 거죠. 완전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현실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눠보시면 충분히 공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리부트랑 언컨택트라든지 이런 책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현실 점검과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면 너무 좋겠다. 참고로 지금 한번 제가 넣어봤고요. 제가 했었던 착각들. 자, 두 번째, 시스템에서 나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저도 지금 이렇게 파마넥스 데몬 강의도 했고, TR라인P 데몬하는 것도 강의를 했고, 그러니까 사장님 어떠세요? 저 되게 실력 뛰어나 보이지 않으세요? 저 사장님은 좋겠다. 만나면 저거 딱 하면 저거 다 살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저도 제가 그 모습에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실력 있는 나와 영향력 있는 나는 달라요. 내가 이 제품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과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건 너무 다른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근데 어떤 얘기 하려는지 공감은 되시죠? 제가 아무리 전달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내 얘기 안 듣고 싶으면 끝나요. 그쵸?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뭐 사장님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저도 이러진 않았어요. 자, 여기 먹방 사진 이렇게 보였지만 내가 매일같이 인스타에 맨날 그러니까는 먹을 건데 건강식이 아닌 그냥 진짜 이런 음식들 막 먹는 사진 올리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도 항상 먹으러 갈 때 야, 닭발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사람한테 건강 얘기를 하고 파마넥스를 해야 되고 우리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해도 그 사람 너가 나보다 빨리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자극적인 멘트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침 시간이라 조금 확 깨시는 멘트로 제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 내 삶도 알고 있어요. 네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쵸? 어쩌면 그 친구가 이렇게 밤새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과 삶을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다 쳐도 그 사람은요, 날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날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난 나 혼자 시스템에서 이렇게 갖춰준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달하면 정말 이 사람도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전달했을 때 결과가 안 나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반응에 실망하지 말고 진짜 내 모습 인정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저는 진짜 제품을 잘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막 데모를 연마해갖고 막 사장님한테 빵 하고 알려주고 이래도 저는 실력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죠. 만약에 사장님들이 제가 이제 TR라인T 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실전 상담하는 걸 제가 이제 예전에 드렸었잖아요. 그거를 갖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항상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어. 근데 이것만 갖고 가면 나도 한민희 사장님처럼 이걸 갖고 가면은 이 사람이 살 것 같아. 진짜 다이어트 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안 해. 왜? 난 널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 혼자 무슨 생각을 했는데 뭐야? 나는 이거 했는데 나는 왜 결과 안 나지? 나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는 결과가 안 나지? 이렇게 실망을 할 수 있고 내가 배운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나부터 변하고 그 사람이 나의 변화에 대한 걸 인정하고 알아보고 그 사람이 알아볼 때까지 우리는 그런 시간은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력 갖추는 거, 그래서 실력 갖추지 마라 이게 아니라 실력은 너무나 기본이에요.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런 내가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는데 우리는 더 노력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다들 하고 계신 거 알아요? 저는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착각들, 저 너무 좀 바보 같죠?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충격 고백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이 비유는 없었죠? 물고기를 줄 것이냐, 물고기 낚는 법을 줄 것이냐. 여기서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쵸?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물고기 낚는 법이 아니라 저는 물고기 낚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겠구나. 물고기를 왜 낚아야 되는지 모르면요. 물고기 낚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려워. 좀 이따가. 저에게 사업 설명이 이거였어요. 일단 초대하면 되니까. 일단 난층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물고기를 낚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물고기를 낚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리더를 결단하면요. 리더한테 사업 설명 못해 말도 안 되지. 어렵고 안 어렵고는 이거는 나의 기준이 될 수 없어. 해야 될 이유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쵸? 기준이 어렵고 아니. 이거는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사업 설명을 해라 해도 너무 어려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현모 사장님의 성공학 강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방법보다 왜가 중요한지 정확히 정현모 사장님이 뭐에서 말씀을 해주시냐면 건물 안에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정말 머리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저기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방 한번 싹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와 보실래요? 하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들어가실 분. 안 들어가요. 방법 안다 하더라도 그걸 왜 들어가? 근데 그 안에 내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방법 알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지 않다고 달 들어가야 할까요?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새끼 살리려고. 나는 어떻게 되든 말든. 그쵸? 그래서 방법보다 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맨날 계속 들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또 제 대상자한테는 싹 까먹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걸 아니까 하기가 쉬웠고 이걸 아니까 맞아. 왜가 중요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정작 왜를 알려주지 않고 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방법만 그냥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불에 안 타는 방법 알려줄게 이걸로. 그럼 그 사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게 복제하는 건 방법이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제안을 하면 처음에는 복제를 받지만 그 복제를 받다가 스스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요. 네, 정말로. 그러면서 실수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성장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방법보다 중요한 아이. 근데 이거 다만 이게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그래서 증거자료, 근거 제시를 해드릴게요. 사람만 그렇게 어떤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이 한 그루에서 4,500송이를 생산을 한 거예요. 이 한 나무에서. 이거 지금 밑에 사진 보죠? 이게 한 그루예요. 이런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단하죠. 이거는 포도나무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이 포도나무를 기른 그 농장 주인이 대단한 거예요. 보세요. 좀 시들 때쯤이면 뿌리에다 물을 주지 않고요. 뿌리에서 1m 떨어진 데다가 물을 준대요. 필요하면 네가 물을 끌어다가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물을 끌어당겨라. 이거 먼저 죄송자 사장님. 얘 굉장히 잔인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게 이 나무를 튼튼하게 뿌리를 계속 내리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죠? 네. 잔인해요? 혹시? 저는 이거를 보고서 무릎을 탁 쳤어요. 네, 사장님들 좀 볼게요. 네. 이 사람은 물을 준 게 아니라 네가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를 제공하고 뿌리를 뻗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한 거예요. 이 농장 아저씨는. 그래서 보세요. 유전적 능력을 키웠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쩜 뺏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지금 계속 감탄 중이신가요? 저는 자꾸 제가 뭘 해줘야 될 것처럼, 물을 진짜 여기 코앞에서 부어줘야 될 것처럼 혼자 착각을 하고 나는 그런 것들을 알아서 했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무조건 그건 진짜 제가 제 파트너의 성장을 뺏은 거예요. 기회를. 저는 이걸 보고도, 그거를 좀 느꼈죠.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리고 사업을 전달할 때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것보다 Y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왜 하는지를 더 궁금해 한대요. 보실래요? 이거는 어떤, 고용을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기보다 왜 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왜 해야 되는지만 정확히 알려주면요. 그들은 당신을 위해 열정과 성의와 땀으로 헌신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 하는 것보다 왜 하는지가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고용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적어도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왜 하는지만 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행동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지점이 왜 해야 되는지래요. 거기를 간지럽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장님들 제가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아도 너무너무 싫어도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면 그 마음도 싹 바뀔 수 있어요. 진짜 싫었는데 진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안 믿기시죠? 그럴 수 있을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확 변할 수 있을까? 왜 했는지 알게 됐다는 이유로 제가 근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 축구 선수거든요. 머리 한번 보실래요? 어때요? 형광 핑크? 제가 TV를 보면서 이거를 보는데 무슨 생각이 나면 꼴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치겠네. 와, 이거 어떡하지? 취향도 아니 그냥 이 축구의 능력으로 튀지 왜 머리로 튀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여기 스타병이 걸렸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핑크색이. 그러면 하필 염색이 하고 싶으면 차라리 노란색으로 하지. 왜 하필 핑크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제가.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승우라는 선수예요. 이승우라는 선수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 손에 큰 거예요. 근데 할머니 손에 컸는데 얼마나 할머니가 엄마 갖고 애틋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커서 할머니가 어느 날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러 손자의 경기를 보러 오셨는데 이미 할머니니까 노안 때문에 내 손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었대요. 경기를 보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경기장에서 날 쉽게 찾을 수 있게 아예 형광노랑으로 염색을 해버렸대요. 어때요? 만약에 이런 이유라면 어쩌면 이승우 선수도 사실은 되게 창피했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한테 이 핑크색이 뭐야 이러면서 무시당했거나 놀림받았을 수도 있고요. 악플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가 욕했잖아요. 뭐 왜 저래? 이러고. 근데 그 이유를 알아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되게 미안하고요. 나 이 선수 되게 잘했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응원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만약에 동료 선수도 제 같은 축구 선수로서 진짜 창피하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우리 할머니가 나 키워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비슷한 사연이 있으면 나는 형광 파랑으로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동참이에요. 왜 했는지를 알게 되면 나도 동참하게 되거나 아예 우호자가 되거나 나를 도와주고 싶거나 그쵸? 그래서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이런 게 충분히 그 사람과 공감이 된다면 그 사람도 나와 동참을 하거나 적어도 내가 제품을 써도 미니한테 써주고 싶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구나. 미니한테 써줘야지. 이렇게 아예 나와 동참을 하거나 나와 사업의 어떤 제품의 마니아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착각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저는 답을 찾아간 것 같아요. 이거 사장님도 공감하시나요? 그래도 좀 아니죠. 그쵸?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럼 제품을 전달할 때도 제품의 특성보다 이 제품을 왜 만들었는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제품은 그럼 제가 한번 상담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기초 브랜드 매니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 실화예요.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이 손님한테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만약에 고객님, 송희철 사장님이 아니라 고객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이 이 제품은요, 이런 성분 때문에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좋고, 이거 좋고요, 이거 좋고, 예를 들어서 에이즈락이라서 이거 쓰시면 완전 젊어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 특성 설명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스토리를 얘기한 거죠. 저 진짜 화장품 제가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요, 고객님. 그쵸? 근데 이거 일단 써보시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는데 만족 못하잖아요.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건 찐이에요.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후자 거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이 제품은 이래 좋고 이래 좋고 이래 좋은 게 아니라 뉴스킨이 왜 만들었는 줄 알아? 뉴스킨이 어떤 마음으로 이 제품 만들었는지 알아? 파마넥스가 왜 생겼는 줄 알아? 왜 하필 파마넥스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알아? 이 탄생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만든 제품이야 라고 했었을 때와 이게 특징만 설명을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와닿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보다 왜 만들었는지를 일단 전달하는 게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 창립 스토리 이런 거에 좀 중점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신선의 사장님이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대요, 사장님들.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모닝스쿨 했죠. 30분 사업 설명을 만들어라 미션을 줬어요. 근데 그냥 미션이 아니라 축소한 사업 설명이 아니라 뭐였냐면 나만의 스토리로 내가 이 사업을 왜 했는지 스토리 형태로 짧게 30분 사업 설명을 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저도 제품도 이렇게 전달을 하지만 저만의 사업 설명을 저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왜 하게 됐고 내가 뭘 깨달아서 이걸 선택하게 됐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듯이 짧게 30분 사업 설명을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했다고 얘기하기는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나만의 스토리로 사업을 설명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비로소 만들어 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왜, 무엇을이 아니라 왜를 일단 처음부터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실사례를 한번 또 제가 항상 마지막엔 실사례잖아요. 실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사람의 상태는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알려주다가 헤어진 내상자예요. 자, 제가 해시태그를 걸어놨죠. 마니아 아닌주의, 영업 못해, 타이밍이 아닌주의. 약간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 바뀔까요? 가만히 놔두면 바뀔까? 이건 가만히 놔둔다고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이번에 TR라인T도 TR라인T를 했던 친구고, 저도 지금, 최근이라고 얘기하기엔 저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송인철 사장님. TR라인T 한지. 지금 유지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도 TR라인T 저랑 같이 했었던 친구였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때 살을 뺐다면 이번엔 진짜 몸을 만들어서 우리 바디 프로필 찍어볼래? 그래서 바디 프로필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게 너랑 나랑 찍을 거야. 너무 멋지지. 너무 멋있다. TR라인T 다시 했어요. 이번에 TR고 세트랑 TR라인T 다시 해서 지금 저랑 다시 출발하고 있거든요. 이 바디 프로필에 이걸로 살 빼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마니아 아닌 주인을 인상 내는 걸로 해서 이 사람 진짜 마니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TR라인T와 부스트 접점으로 다시 STP라고 만나면 접점 잡고 제품이 다 나간 상태고요. 영업 못해. 내가 좀 막 좋은 거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어느 쪽으로는 좀 소극적이야라고 얘기하길래 그거 뭐 말 못하는 거잖아. 아쉬운 소리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럴 때 소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때 맞대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마. 절대. 내가 입을 틀어나갔는데도 삐죽고 나오는 말만 하자 우리. 이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얘기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싶은 것만 나오는 것만 얘기하자. 라고 했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타이밍이 아닌 주인은요. 랠리를 통해서 솔브리아 사장님의 어떤 시간적인 걸 듣고 내가 만약에 네가 처음 얘기했었을 때 했었으면 내가 지금 뭔가 하지 않았을까? 내가 시간을 헛보낸 것 같아. 맞아. 핑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설득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만약 넌 핑계야.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안녕. 영원히 멀어지는 건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STP 했던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를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제가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못해 제품 전달 못하겠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한번 쭉 읽어줄게요. 당연히 못하지. 제품도 모르고 네가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전달해? 그럼 뉴스킨 너무 힘들지 않겠어? 너무 힘든 일이지 않겠어? 그 사람 설득해야 되거나 아니면 나 봐서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부정을 제가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면 나도 못해. 근데 설득해야 될 정도의 제품이면은 너도 나도 우리 이런 걸로는 사업하지 말자. 근데 이건 안 쓰면 안 되겠네. 이거 말 안 해주면 나중에 욕 먹겠네. 이 제품으로 그 사람 도와준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얘기를 하자 우리. 그리고 사업도 누가 사업할 만한 사람 없나?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누구누구가 이 기회 만나면 진짜 성공할 텐데, 이거 말 안 하고 못 베길 때 그때 얘기하자, 사업도. 그 전에는 우리 으뜩 뻥끗 하지 말자. 그러면서, 다만 나는 너를 이제 열심히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마음은 없어. 근데 뉴스킨이 다른 사람한테 너가 안 알려주고는 못 베기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뉴스킨이 어떤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전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쌓고 있는 그룹인지 알려주고 싶어. 우리 억지로 일하지 말고 일단 내가 보여주는 거 다 보여주고 일단 제품으로 너의 몸부터 얼굴까지 완벽하게 변신하자.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보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 억지로 일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랠리를 끝나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한테 카톡을 받았는데요. 미니야, 너로 인해 뉴스킨을 다른 사람이 전달한 사람도 있었어요. 중간에. 근데 나는 만약에 네트워크를 하도 미니랑 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너무 고맙죠. 너로 인해서 알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대요. 늘 너의 사업에 대한 또 그룹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뉴스킨을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 정말 조심스럽게, 이 말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정말 진심, 핑계만 대고 이제 피하기만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오늘도 확 와닿았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서 잘 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확 뉴스킨 하자, 빨리 일하자 이런 마음으로 부담스러웠던 친구였기 때문에 일단 썸 타다 사귀자 뉴스킨이랑 제가 이렇게 그냥 바로 보냈더니 키키키키 그래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사업 설명 더 듣고 이제 비즈니스 가이드랑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품도 지금 다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람이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거를 대가 지불할 결단을 못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못 전달하고 있었구나를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어떤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만약에 이건 제 얘기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비슷한 게 있다 싶으시면은 이런 걸 통해서 사장님도 한번 변화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제가 했었던 착각들. 자, 마이스토리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네, 제가 대가 지불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를 그 사람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듯이 그 사람도 쉽게 꼭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스템 안에서의 내 모습, 내가 실력을 갖췄다고 이거 모든 게 다 해결할 때 것처럼 저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향력까지 갖추고 항상 내 삶 안에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항상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근데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다 알아요. 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물고기를 낳고 싶은 마음, 리더를 결단하게 하면 그 사람이 대가 지불하는 농도와 어떤 진하기, 감사의 진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일단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셨다면 나부터 변하고 이걸 터치해 줄 수 있는 사장님이 너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나만의 착각이 뭐가 있었냐면요. 알려주면 다 한 번에 알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내가 온전히 이 시간을 올인했다고 하는 착각, 뭐 이런 거 있죠. 시간의 밀도에 대한 착각, 내가 감사하지 않았는데 감사했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나눠봤고요. 나중에 또 정리가 되고 이런 것도 저의 실수 노트를 끄적여야 할 때 또 사장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